부천교육지원청이 지원하고 수석교사가 진행하는 온라인 학부모 연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이 통하는 자녀와의 대화법에 대한 강의를 하게 된 수석교사 최현숙입니다. 부모님들은 자녀와 대화가 잘 통하고 있나요? 자녀와 대화할 때 우리 부모님은 말이 안 통해 라는 불만을 들었을 때가 있었는지요? 어떻게 하면 사랑하는 자녀와 마음이 잘 통하는 대화를 할 수 있을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부모 자녀 대화 사이의 본질은 서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신뢰하는 관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특히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는 애정어린 관계를 지속해 나가는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소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는 자녀의 말을 잘 들어주시던 부모님도 실제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자녀의 말을 듣기보다는 부모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더 많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가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하는지 부모님이 진심으로 들어주고 자녀의 문제를 자녀가 스스로 해결하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대화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대화의 기술을 펼치기 전에 대화를 방해하는 7가지 걸림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정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예로 들어볼까요? 만일 자녀가 숙제를 하기 싫어하거나 가끔 학교에 가기 싫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보통 이런 상황에서 부모님들은 문제를 얼른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에 대화를 방해하는 말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학교를 안 가더니 무슨 소리야? 학교는 가야 돼 라고 명령이나 강요를 하기도 합니다. 둘째, 얼른 숙제 안 하면 혼날 줄 알아 하면서 경고하거나 위협적인 말투를 쓰기도 합니다. 셋째, 숙제를 해야 공부를 잘하게 되고 커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야 라고 훈계를 합니다. 넷째, 자녀의 의견은 묻지도 않고 그럼 시간 계획을 짜서 해보자 하며 해결책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다섯째, 쓸데없는 소리, 누굴 닮아서 저럴까 하면서 다른 가족을 연관시키면서 비웃기도 합니다. 여섯째, 문제의 원인을 알아보기도 전에 조금만 참고 해봐. 우리 현숙이 잘하지 하면서 달래려고만 합니다. 7번째, 자녀의 당면 문제와는 전혀 다른 주제로 피아노 연습은 다 했어? 하며 회피하거나 전환하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부모의 대화는 자녀가 왜 숙제를 하기 싫어하는지, 학교를 왜 가기 싫어하는지 자신을 설명할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모는 자녀의 문제를 파악할 수 없게 되고 결국 자녀의 문제를 돕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대화를 방해하는 걸림돌이 가져오는 부정적 영향은 무엇일까요? 자녀가 더 이상 말을 하려고 하지 않거나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를 안고 있는 자기 자신을 열등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또 자신이 느끼는 감정은 정당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여 좌절하기도 할 수 있으며 자신은 이해받지 못하고 부모의 관심과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결국 자녀를 도우려고 했던 부모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자녀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렇다면 자녀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자녀가 하는 말을 잘 듣는 경청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경청의 기술 4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말없이 들어주세요. 자녀에게 눈을 맞추고 조용히 들어주는 것으로도 자신의 감정이나 문제를 털어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둘째, 인정하는 반응을 해주세요. 오, 그래? 같이 인정하는 짧은 표현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모가 자녀의 이야기에 관심을 갖고 잘 듣고 있다는
믿음을 주게 됩니다. 셋째, 마음의 문을 여는 말을 해주세요. 예를 들면 숙제를 하기 싫은 너의 생각을 알고 싶어 처럼 자녀가 하고 싶은 말을 털어놓을 수 있도록 대화의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넷째, 반영적 경청을 해주세요. 이 방법은 자녀가 말한 내용을 부모가 제대로 듣고 이해했는지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녀의 생각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숙제하기 싫어하는 자녀에게는 숙제가 어려운가 보다 라고 부모가 예상한 것을 말했을 때 자녀는 부모가 이해한 것이 맞으면 그렇다고 할 것이고, 만일 부모의 예상이 틀렸다면 그게 아니고 숙제는 어렵지 않은데 놀 시간이 없어요 라고 진짜 이유를 말하게 됩니다. 그러면 부모는 그러니까 숙제는 어렵지 않은데 숙제 때문에 놀 시간이 없어서 그런 거야? 라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때 부모는 자녀에게 무엇이 문제인지 정확히 알게 됩니다. 마음이 통하는 자녀와의 대화법에서 반영적 경청은 자녀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합니다. 자녀가 자신이 느끼는 바를 정확하게 말하도록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인정받고 부모가 수용해주면 자녀도 자신의 감정을 받아들이고 점차 스스로 대처하는 법을 익히게 됩니다. 자녀도 부모의 말을 경청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서로의 말에 귀 기울여 주는 것, 그것이 서로에 대한 신뢰의 바탕이며 애정 어린 대화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녀와 소통하는 데 필요한 것은 대화의 기술입니다. 지금부터 부모와 자녀 간 마음을 통하게 할 수 있는 대화법인 나 전달법을 소개하겠습니다. 나 전달법의 중요한 특징은 부모인 나를 주어로 부모의 처지에서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부모의 현재 상황을 말하고 이 상황이 부모에게 주는 어려움과 영향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모의 바람을 자녀에게 말하는 방법입니다. 나 전달법 대화의 1단계는 부모가 인식한 문제 상황을 말하고 2단계는 부모인 나에게 미치는 영향, 3단계는 부모가 자녀에게 바라는 것과 변화하기를 바라는 말이나 행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퇴근 후 집에 돌아와 저녁 식사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자녀가 숙제가 하기 싫고 학교에 가기 싫다고 합니다. 이 상황을 반영적 경청법과 나 전달법을 사용하여 자녀와 대화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반영적 경청 방법을 이용하여 자녀의 상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혹시 숙제가 어려운 거니? 라고 반영적 경청을 이용하여 자녀가 느끼는 바를 정확하게 말하도록 기회를 줍니다. 아니에요. 숙제는 어렵지 않아요. 그래? 숙제가 어렵지 않은데 하기 싫어진 이유를 알고 싶구나. 라고 마음의 문을 여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러자 자녀는 숙제가 많아서 놀 시간이 없어요. 아, 놀고 싶은데 숙제하느라 놀 시간이 부족하다는 뜻이니? 라고 반영적 경청을 해봅니다. 네, 맞아요. 이제 나 전달법을 사용하여 부모의 바람을 전달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녁을 준비해야 해 라고 부모의 상황을 이야기해 줍니다. 저녁이 늦어지면 모두 배고플 거야 하면서 부모에게 미치는 영향을 알게 해줍니다. 우리 저녁 먹고 숙제 시간과 놀 시간을 시간표로 같이 짜볼까? 라고 부모의 바람을 이야기하면 네, 좋아요 라는 자녀의 긍정적인 대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부모를 불편하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부모가 자신인 나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녀는 부모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자신의 바람을 조절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너 전달법 대화는 나 전달법의 반대되는 말하기 방식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7가지 대화의 걸림돌을 사용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인 너를 주어로 해서 자녀의 말투나 행동을 지적하여
자녀에게 상처를 주고 마음을 다치게 말하는 방법입니다. 숙제를 하기 싫은 자녀의 사례를 너 전달법으로 말한다면 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어서 숙제해. 도대체 너는 스스로 하는 게 없어. 너는 엄마가 얼마나 피곤한지 관심도 없고 엄마 좀 그만 괴롭혀. 라는 식으로 자녀의 못마땅한 행동이나 태도를 언급하면서 비난하거나 훈계하는 등의 말하기입니다. 자녀 중심으로 말하게 되면 자녀와 갈등을 빚거나 자녀가 마음의 문을 닫기 쉬워지므로 주의가 필요한 대화법입니다. 너 전달법 대화를 많이 듣고 성장한 학생들은 학교에서도 친구를 비난하면서 다툼이 생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가정에서 사용하고 들었던 비웃고 명령하고 경고하는 대화 방법을 그대로 친구들 사이에서 사용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나 전달법은 호소형, 부탁형 대화로 들리기 때문에 가정에서는 부모의 의견을 수용하고 경청하는 태도를 기르는 데 효과가 있으며 학교에서는 친구 관계를 원만하게 형성하며 잘 어울리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마음이 통하는 부모가 되기 위해 자녀와 마음을 나누는 대화를 위한 팁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많이 들어주는 부모가 되라입니다. 이때 반영적 경청을 사용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둘째, 부모는 간결하게 말하라입니다. 부모님의 이야기가 길어지는 순간 자녀들은 딴청을 하거나 집중하지 않게 되고 이 모습에 부모는 화가 나게 되어 대화가 중단됩니다. 대화 시간은 오늘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여유를 갖고 간결하게 말씀하십시오. 셋째, 나 전달법을 꾸준히 연습하시라고 권해드립니다. 자녀와 마음이 통하는 대화를 하기 위해서 부모가 먼저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조금 실수가 있더라도 부모의 노력하는 모습을 보며 자녀도 함께 변화할 것입니다. 마음이 통하는 대화로 더 큰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